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임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아이클리어 2025 역세트되어 인용수 15일을 기록 중인 캐치 채널 어웨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 디텍션 바이어 프리퀀시 패칭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공유드릴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다루는 분야는 Multivariate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줄여서 이제 MTSAD라고 지칭하고 있는 다별량 시계열 이상치 탐지입니다. 다별량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여러 센서 혹은 변수가 동시에 생성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작업이고, 금융 사기, 의료 이상, 그리고 산업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위협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야에서는 이상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포인트 아노말리는 특정 시점의 값이 갑자기 튀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통 글로벌, 컨텍스추얼 등의 아노말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브시퀀스 아노말리로 값 자체는 평범해 보여도 일정 구간의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쉐브렌, 그리고 시즈널, 트렌드, 믹스처와 같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이상 유형이 시계열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다별량 시계열 방법들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원 기반의 방법들은 주로 저주파 대역의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합니다. 그 결과 고주파 대역에 나타나는 subsequence 이상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문제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보통 두 가지 접근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CI, 채널 인디펜던트 방식인데, 이 방식은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장점으로는 로버스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성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CD, 채널 디펜던트 방식은 모든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여 더 큰 표현력을 가지지만 무관한 채널의 노이즈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동일한 이상이라도 주파수 도메인에서 영향을 주는 대역이 서로 다르고 채널마다도 연관되는 주파수 대역들이 다 다르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CI, CD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좀 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캐치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어, 핵심 아이디어는 주파수, 주파수 기반의 패치 학습과 채널 간의 상관관계 학습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시계열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포인트 아노말리뿐만 아니라 서브시퀀스 아노말리의 이상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퀀시 패칭 방법을 도입합니다. 주파수 영역별로 주파수 영역을 여러 개의 이제 그 패치로 나누어서 고주파 정보까지 놓치지 않도록 정밀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채널 퓨전 모듈과 마스크 제너레이터 구조를 통해서 각 패치 단위에서 관련 채널끼리의 상관관계는 강화하고 무관한 채널은 제거하는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채널 인디펜던스 구조와 채널 디펜던트 구조 사이에서의 균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의 정밀한 패치 구조와 채널 관계 학습을 함께 다루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릴레이티드 워크,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시계열 이상 탐지 기법들은 각각의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통적인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 방법들은 주로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는 포어캐스팅 기반, 두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기반,
세 번째는 이대로 프리퀀시 기반 혹은 프리퀀시와 타임 도메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 이제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채널 간의 상하관계를 무시하거나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는 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채널 인디펜던트 방식은 채널 간 관계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채널 디펜던트 방식은 관계를 전부 고려하는 방식 때문에 노이즈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주파 이상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들이 로우 프리퀀시 위주로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의 정보가 서로 다른 레졸루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타임 프리퀀시 정렬이 부족합니다. 오늘 소개할 캐치는 이러한 한계들을 모두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본격적으로 본 모델을 소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존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노말리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두 가지 어텐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 계산을 통해서 현재 시계열의 투푼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얼 어소시에이션으로 시계열 위치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어텐션 형태를 가정합니다. 학습에서는 이 두 어텐션 간의 차이를 디스크리펀시로 계산을 하고, 프라이얼에서는 이 차이를 최소화해서 정상 패턴을 학습하게끔, 그리고 시리즈에서는 이 차이를 최대화해서 이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 어텐션 결과를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블락에서 복원을 수행하게 되고, 이 복원 오차를 통해서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단위 채널 기준으로 작동하고, 채널 간의 상호작용이나 주파수 도메인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MSCRED, 멀티스케일드 컨볼루셔널 리커런트 인커더 디커더입니다. 이 모델은 다변량 시계열의 채널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어, 채널 디펜던트 기반 모델입니다. 입력 시계열을 기반으로 이제 타임 윈도우 단위의 시그네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시점에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2D의 코릴레이션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이후 CNN 레이어를 통해서 이 이미지 정보를 압축합니다. 그 다음 이제 컨볼루셔널 LSTM 메모리 인코딩 과정을 통해서 각 단계별 CNN 피처에 대해서 시간 차원에 따라서 정보를 누적하고 채널 간의 관계, 시간 정보까지 담긴 피처 표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코딩된 피처는 디컨볼루션과 컨캣 어 디컨 어 이- 디컨볼루션과 컨캣 과정을 통해서 디코더에서 복원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인코딩된 이 피처들을 디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복원을 진행하고, 중간에 있는 피처들은 컨캐터네이트를 해서 레졸루션을 보정하는 일종의 스킵 커넥션과 같이 작동을 하게 하여 복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점은 채널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라는 점이지만, 이 시그너처 매트릭스라는 게 미리 계산되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채널을 항상 포함하기 때문에 노이즈 필터링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듀얼 TF는 시간과 주파수 도메인을 모두 활용하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입력 시계열에 대해서 아우터 윈도우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 윈도우 내부에서 여러 개의 이너 윈도우를 구성한 다음에 각 구간에 대해서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타임 패치와 프리퀀시 패치들은 각각 타임 리컨스트럭터 그리고 프리퀀시 리컨스트럭터로 입력되어 복원이 진행되게 됩니다. 학습은 리컨스트럭션 로스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어텐션 구조는 각 도메인에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각각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 타임 도메인의 아노말리 스코어와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의 아노말리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 이를 정렬한 다음에 최종 아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 물론 이런 구조는 프리퀀시 도메인의 주파수 영역을 활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프리퀀시 패치가 타임 패치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렬이 통계적으로만 맞춰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델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노말리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기반이지만 채널도 주파수도 보지 못하고 MSCRED 방식은 채널은 보지만 정적인 노이즈에 약한 모델. 그리고 듀얼 TF는 타임 프리퀀시를 처리하지만 채널 구조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캐치는 채널 관계를 학습 가능한 어텐션 마스크로 모델링하고 어, 그리고 주파수 정보를 패치 단위로 정밀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 얼라이먼트도 이제 패치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된다는 강점이 있고 또 마스크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노이즈 채널을 필터링할 수도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소개드릴 캐치라는 모델은 기존 모델들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 구조인 캐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치는 크게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먼저 포워드 모듈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이를 세분화된 패치 단위로 분할해서 고주파 정보까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채널 퓨전 모듈로 패치 단위로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마스크 제너레이터와 어텐션이 결합된 구조를 통해서 뭔가 관련성이 있는 채널끼리는 강조를 하고 관련성이 없는 채널은 제거하는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프리퀀시 리컨스트럭션 모듈은 어텐션 결과를 기반으로 타임 및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복원을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워드 모듈은 전처리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학습과 테스트 사이에 통계량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들어가고 이후에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시계열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독소수의 스펙트럼이 생성되게 되고 이때 그리고 또 고주파의 정보까지도 스펙트럼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주파수 정보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서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주파 이상처럼 급소적인 이상을 더 잘 참지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 패치들을 프로젝션을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공통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어텐션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 실제로 여러 주파수가 섞인 시계열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퓨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일정 주파수 단위로 그러니까 일정 패치별로 분할한 모습을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치의 핵심 모듈인 채널 퓨전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주파수 패치 단위로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고 상관도가 낮은, 관련성이 낮은 채널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구성은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마스크 제너레이터는 각 패치마다 채널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바이너리 마스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널 마스크드 트랜스포머는 이 마스크가 적용된 어텐션을 통해서 실제 채널 간의 정보를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코릴레이션 디스커버링. 이, 이 CCD는 올바른 마스크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로스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기존의 채널 인디펜던트와 채널 디펜던트한 방식들이 가지는 문제를 동적으로 조절하면서 학습하여 어댑티브하게
이 트레이드 오프를 어댑티브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이 진행이 되냐를, 어떻게 마스크를 생성하고 관련 있는 부분만을 강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주파수 패치들은 인베딩이 된 다음에 어, 쿼리 키 밸류로 변환이 되고 이들간 내적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는 그 후에 이제 마스크에 적용이 될 때 상관도가 낮은 채널상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결과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어텐션은 중요한 채널 간에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이며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제 로스텀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로스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링 로스부터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N은 전체 채널 수가 되고 T는 이제 마스크 적용 전, 즉 원래 어텐션 행렬이 되고 S는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 어텐션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텐션이 마스크로 필터링 된 이후의 값이라고 보면 되고 이 수식에서 보면은 분자는 이제 마스크가 적용된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백스로 정교한 값이고 분, 분자는 마스크가 적용된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백스로 정교한 값이고 분모는 마스크 적용 전에 전체 어텐션을 소프트백스한 값입니다. 이 두 값을 로그로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로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스크를 적용하고 하고 나서 남은 어텐션이 원래 이제 전체 어텐션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 클러스터링 로스라고 하는 거는 마스크가 잘 작동해서 진짜 의미 있는 채널상의 어텐션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레귤러 로스입니다. 레귤러 로스는 반대로 마스크가 너무 많이 열려버리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MI는 I 번째 패치에 대한 채널 마스크로 볼 수 있고, 여기 I는 단위 행렬입니다. 즉, 자기 자신 채널만 어텐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 로스는 이 MI의 값과 이 단위 행렬 사이에 프로베니어스 값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스크가 자기 자신의 채널만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이 로스를 쓰는 이유는 만약 이런 레귤러 로스가 없다면은 모델은 마스크를 전부 1로 두게 되고 모든 채널을 다 어텐드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버피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노이즈 채널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레귤러 로스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스팔스하게, 즉 제한된 채널에만 열릴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클러스팅 로스는 관련 채널상의 어텐션 스코어가 더 높아지도록 유도를 하고 레귤러 로스는 트라이벌한 이제 얼원 마스크가 생성되지 않도록 마스크가 되지 않도록 억제해서 이 스팔시티를 유도함으로써 어텐션이 진짜 중요한 채널 간에만 작동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는 실제로 어텐션이 어떻게 로스코 그리고 마스크도 어텐션을 통해서 변하는지를 히트맵으로 보여주는 실각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텐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복원을 수행하는 Time Frequency Reconstruction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나온 주파수 패치별 이 표현들을 플래튼 과정을 통해서 리니어 헤드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 채널을 따로 복원합니다. 이후 각 주파수 성분을 다시 합쳐서 인버스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시간 도메인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복원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손실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타임 도메인에서는 실제 시계열과 복원된 시계열의 차이를 L2 norm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 실수부와 허수부 복원 차이를 각각 L1 norm으로 계산해서 합산합니다.
이는 주파수 성분이 노이즈의 민감도를 잘 반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원래 C계열에서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거쳐서 이제 마스킹된 주파수만 남기고 다시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복원을 했을 때 웨이브 폼이 약간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이후 이상 탐지에 사용될 핵심 신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수식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캐치 학습 전략인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치는 채널 마스크와 모델 파라미터를 분리해서 학습을 합니다. 아우터 루프에서는 마스크 생성기인 마스크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채널 마스크를 정제하는 과정을 해서 어떤 채널 간의 관계를 열고 닫을지를 결정하는 루프가 되고, 그리고 이너 루프는 나머지 모델 구조, CMT나 패스트필트 레스폰 구조, 리니어 헤드 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 이제 최적화된 구조는 복원 손실과 어텐션 구조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하면서도 성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전체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의 의미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여기 있는 이제 람다 가중치 값들은 실험적으로 적절히 튜닝된 값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캐치는 채널 구조를 학습적으로 최적화하면서도 보건 기반, 보건 기반의 이상 탐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임 도메인 기준으로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다음과 같고, 이는 일반적인 이제 오토 인코더 구조처럼 복원된 값이 입력값과 다를수록 점수가 커지는 구조이며, 다음으로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해당 시점을 포함하는 모든 패치들을 모두 고려해서 평균적인 복원 오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파수 정보 기반의 구간 단위 이상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캐치는 포인트 아노말리와 서브시퀀스 아노말리를 모두 포괄할 수 있고, 이상 유형에 따라서 어느 쪽 스코어가 주도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24개의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수집된 데이터셋으로는 MSL, SMAP, 그리고 SMD, PSM 등 서버 보안 로그 데이터나 교통, 금융, IoT 기반의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TODS 기반으로 생성된 6가지의 이상 유형을 포함한 합성 데이터 12개가 추가되어서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 베이스라인은 크게 3가지 부류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 성능 평가는 단일 점수 기반의 AUROC, AUPRC와 같은 지표와 시계열에 특화된 이상 구간 기반의 스코어인 Affiliated F1 스코어, 그리고 Range F1 스코어까지 총 16개의 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포괄적인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캐치는 전반적인 평균 성능에서 가장 높은 AUROC, 가장 높은 Affiliated F1 스코어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상 유형별로 나누어 보아도 캐치가 모든 종류의 이상 유형에서 최상위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치의 핵심 모듈이 실제 성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실험입니다. 먼저 실험은 채널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어떤 로스텀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패칭 전략,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전략 등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기존 방식처럼 채널 디펜던트 또는 채널 인디펜던트를 고정하면은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면에 캐치처럼 어댑티브 마스크 학습 구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 채널 디펜던트 방식은 표현력은 높지만 이 무관한 정보들이 들어가서 으로 인해서 프리시즌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채널 인디펜던트 방식은 노이즈는 적지만 채널 간의 상하관계를 포착하지 않기 때문에 리콜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실함수 구성과 관련해서 특히 프리퀀시 로스를 제거하게 되면은 AUROC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0.76까지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주파수 도메인의 복원이 이 subsequence anomaly를 감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귤러 로스와 클러스터링 로스도 없으면 성능이 감소하고, 이는 마스크 스팔시티 및 어텐션 상황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칭을 제거했을 때는 어, 패칭을 제거하고 전체 주파수 대역을 한 번에 다루게 되면은 고주파 이상이 희석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쉐입 레이지나 시즈널 아노말리와 같은 고주파 이상 탐지의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 실험을 통해서 캐치의 구조가 단순히 복합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각 파트가 성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확인한 파라미터 센서티비티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시계를 몇 개의 시점 단위로 슬라이싱 할지를 결정하는 값인데, 보통 96이나 192를 사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고, 이게 너무 짧으면은 롱텀 디펜던시를 잡기가 어렵고, 너무 길면 오버 스무딩이나 노이즈가 포함되는 문제가 오버 스무딩의 우려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코어 웨이트, 람다 값인데, 타임 도메인과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 도메인의 점수를 결합할 때 가중치로 약 0.01에서 0.1 범위에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캐치가 두 도메인 간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포인트와 서브시퀀스 이상 모두 로버스트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패치 사이즈인데, 패치 단위를 너무 작게 나누면 세밀하긴 하지만 메모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값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고주파 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데이터셋에 따라서 옵티멀 패치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패치는 로버스트하게 성능을 유지하는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캐치가 실제로 이상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시각화 기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5가지 이상 유형별 예시가 되며, 글로벌 포인트, 컨텍스처럴 포인트, 그리고 시즈널, 트렌드, 쉐임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패널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는 원본 시계열과 이상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 스코어와 프리퀀시 스코어, 마지막은 파이널 아노말리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아노말리 포인트 아노말리와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코어, 이 초록색이 급상승하면서 이상을 잘 감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프리퀀시 스코어는 타임만큼은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브시퀀스 아노말리, 서브시퀀스 아노말리와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스코어가 구간 전체에서 넓게 반응을 하고 있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어, 프리퀀시 스코어가 구간 전체에서 넓게 반응을 하고, 타임 스코어는 경계 감지가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널 스코어를 보면은 두 도메인을 합쳐서 이상의 시작점과 끝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는 구조로, 두 도메인을 조합했을 때 시작과 끝을 더 정밀하게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듀얼 도메인의 기반의 스코어링 구조가
다양한 아노말리 유형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캐치는 다양한 아노말리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기반의 C계열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입니다. 주요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프리퀀시 패칭을 통해서 고주파 이상에 대응을 하고 채널 퓨전 모듈을 통해서 동적으로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도메인 리컨스트럭션의 그 바이 레벨 옵티마이제이션 구조를 통해서 이상 탐지의 성능을 최적화한 부분에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총 24개의 다별량 데이터셋에서 소타 수준의 성능을 달성을 했고, 포인트 아노말리와 서브시퀀스 아노말리 모두에서 로버스트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센시티비티 실험으로 통해서 구조적 설계가 실제 성능에 기여한다는 점도 검증했습니다. 향후 확장 가능성으로는 이 캐치가 패칭 단위나 채널 모델링 방식을 더 정교화하거나 웨이브렛 등 다양한 변환 기법 등과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